안녕하세요.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오늘 뭐 TV를 좀 아까 저녁 먹고 좀 보니까 어제 축구를 안 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말레이시아랑 3대 3으로 비겼다고 난리가 아닌데 뭐 제가 축구를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축구는 솔직히 4년에 한 번 월드컵 때만 보니까 사실 아시안컵은 언제 하는지도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뭐 최근에는 일본이 뭐 3회인가 연속 우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처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시아 나라들끼리 이렇게 축구를 하나 봐요. 근데 사실 뭐 한국이 요번에 뭐 멤버가 다 좋다고 그래도 꼭 우승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수들한테 너무 부담도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나라들도 잘하면 한국도 같이 자극이 돼서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뭐 축구 팬이 보시면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지만 뭐 말레이시아 감독도 보니까 한국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하이라이트만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어쨌든 딴 얘기였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한번 서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서열이냐면은 선사, 콘솔사, 그리고 포워딩 물류회사, 그리고 화주. 화주는 뭐 당연히 고객이죠. 수입 수출하는 회사들. 서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는데 뭐 세상 만사가 그렇지만 뭐 겉으로는 다 뭐 인간은 평등하다 다들 그러지만 뭐 세상이 그렇잖아요. 돈 잘 벌고 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또 사람을 판단을 하고 순위를 매기고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그렇게들 다 살고 있고 또 현실이 그렇고요. 이 물류바닥도 이 포워딩 바닥도 마찬가지로 서열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선사가 제일 위죠. 일단 화주사는 고객사기 때문에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같은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선사, 콘솔사, 그리고 포워더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렇게 뭐 그 사이에 뭐 어떤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영상을 따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는 조금 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그 영상에서 다루려고 하고요. 일단 구분이 명확하다는 전제하에 선사, 콘솔사, 포워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선사는 모르겠어요. 뭐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갑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원양, 그러니까 미국, 뭐 북미, 남미 다 포함해서 유럽, 뭐 당연히 그렇죠. 뭐 오세아니아 뭐 그런 데 다 해서 한마디로 동아시아권이나 동남아시아를 넘어가는 선사들. 그러니까 선사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선사는 당연히 배를 운영하는 거고 전기선 막 컨테이너선을 운영하는 게 선사고 항공사가 있죠. 근데 이제 항공사는 좀 이제 특이한 게 어쨌든 항공으로 가는 물동량은 1%도 안 됩니다. 0. 몇 프로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적긴 하지만 어쨌든 선사 항공사를 같은 위치에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선사가 더 갑입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동남아시아랑 동아시아 빼고는 그 이상 이제 한 가는 거를 이제 원양이라고 그래요. 좀 멀리 가는 거죠. 비행기로 치면은 이제 그걸 무슨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말레이시아까지인가? 뭐 7시간 넘게 가는 비행기로 거리는 이제 장거리 비행기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배도 이 전기 컨테이너선도 아시아 쪽을 넘어가는 걸 다 원형이라고 봅니다. 뭐 중동, 유럽, 방금 말씀드렸지만 북미, 남미 다 그렇고요. 오세아니아. 원양 선사인데 특히 유럽이나 미주 쪽 가는 선사들은 원양 선사예요. 원양 선사는 당연히 등치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선사는 그냥 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선적지랑 도착지 터미널도 다 어떻게 보면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자기네 컨테이너를 내려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랑도 계약이 돼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일이 많습니다.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한 10년 전에 10년 전인가요? 뭐 10년 안 된. 한진이 날라갔죠. 그러니까 한진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우리나라도 국적성사에 갖고 있었는데 어떤 뭐 한국 정부의 무지에 의해서 뭐 이런 얘기한다고 잡혀가진 않겠죠 요즘 무지에 의해서 그 당시 한진이 그냥 날라갔고 지금 현대상선 얼마 전에 그 어디죠? 동원인가? 동원인가요? 예, 거기 그 인수됐는데 또 이것도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자금이 몇 조 단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네 만에 뭐 막 정부에서 그냥 헐값에 팔았네 만에 지금 인수할 능력이 있네 만에 지금 시끄럽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산성도
코로나 때 엄청나게 이제 주가도 오르고 수익이 많다 보니까 커졌는데 코로나 끝나고 어떻게 보면 운임 거품이 빠지면서 그렇게 됐지만 어찌됐든 현대상선은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하게 남은 원양을 진행할 수 있는 선사입니다. 다만 이제 이 동아시아나 남아시아 쪽은 여러 가지 선사들이 많아요. 뭐 장금이라던가 뭐 흥하 엄청 많아요. 선사들이 작은 선사들이. 근데 이제 근해라고 그러죠. 가까운 곳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근해고 사실 근해 선사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운임도 뭐 그렇게 높지 않죠. 아시겠지만 다들 높지 않고 뭐 중국, 동남아시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선사들도 많고. 근데 원약 쪽 선사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상 현대상선 하나인데 나머지는 다 외국계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하팍로이드, CMA, MSC 이름만 들어도 이런 쟁쟁한 다 외국계 선사들이고 뭐 얼마 전에 합방로이드가 뭐 현대랑 뭐 조인하다가 안 하네 마네 뭐 그런 얘기도 본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선사들끼리 또 자기네들 시장 쉐어, 마켓 쉐어에 따라서 서로 뭐 얼라이언스도 맺고 왜냐면은 공급망을 자기들이 쥐어 잡아야지만 운임을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코로나 때 또 선사들이 습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사는 절대 갑입니다. 절대 갑이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낮았지만 저희 같은 대리점이죠. 포딩이나 물류회사들 운임 안 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열받으면. 그리고 선사는 절대 갑이라 절대 이 선사, 특히 원양 쪽 영업사원들한테는 함부로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걔네들은 좀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프라이드도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선사인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외국계 선사였는데 한번 이렇게 제 지인분 얘기예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인데 만났어. 둘이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전화가 막 오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푸딩 회사에서 뭐 이제 대리점에서 운임 물어봤겠죠, 당연히 FCL 선사니까. 전화 안 받는데 왜 안 받으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양반이 여긴 안 받아도 된대. 그러면서 자기 잠깐 한숨 잘 테니까 좀 한 시간 후에 깨워달라. 뭐 그런 사람도 있대요, 선사. 외국계 선사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선사는 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선사 영업사원 입장에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얘기처럼 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운임을 주든 말든 내 실적에 영향이 없으면 어차피 월급 나오고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받기도 귀찮고 그냥 맨날 물어보는 놈들 물어만 보니까 저도 물어보듯이 뭐하러 받아 전화. 그냥 어디 만화방이나 어디 가서 짱 박혀서 놀죠. 그렇잖아요. 월급 잘 나오고. 다만 요즘은 좀 원양적 성사 특히 외국계 머스크 뭐 그런데도 한국에 아마 영업사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카운트 홀더만 있고 뭐 정산 그런 것만 하는 데만 있고 외국계 선사들은 또 하나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뭐 커트제로 넘어갔죠. 이제 웹에서 어떤 지정된 위치나 어디 그런 스팟이라고 그러죠. 뭐 포트를 커테이션을 웹사이트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치면 뭐 부산 함부로 치면 다 나오고 물론 이제 부킹하고 뭐 SC 번호 받거나 뭐 그럴 때는 어쨌든 선사 담당자가 이메일로 연락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굳이 전에 한번 했던 그 쇼핑 가제트 걸어서 전화하고 뭐 밑줄 치고 여기 얼마 적어놓고 밸리데이션 언제까지 물어보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커트제가 잘 돼 있어서 요즘 웹사이트에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선사 영업사원은 막강합니다. 절대 갑이고요. 그리고 선사 영업사원이랑 뭐 관계 좋아가지고 절대 손해할 것도 없습니다. 뭐 저야 워낙 음지에서 조용히 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선사 영업사원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관계가 좋아서 나쁠 거 절대 없고요. 선사 영업사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가서 서로 예의 바르게 또 친절하게 챙겨줘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사 영업사원, 그 컨테이너 전기선 영업사원이 제일 값. 그리고 항공사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요즘 항공사들이 추세가 아시겠지만 다들 그 항공 콘수사들 있잖아요. 뭐 코스모, 우진, 뭐 SLTC 막 이런 데 많잖아요. 서울항공. 대부분 이런 데 통해서 부킹을 받기 때문에 또 그게 더 싸요. 직접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항공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항공사 직원한테 뭐 내가 운임을 받으려고 만나고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콘수사가 더 그러죠. 항공 콘수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포딩에 직접 항공사 직원 만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직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 있지만 저희 회사도 지금 그렇게 하고 하지만 이 컨테이너 전기선
이 선사보다 항공사 직원을 만나는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사 얘기는 좀 짧게 끝내고요. 그리고 이제 콘솔사가 있습니다. 콘솔사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콘솔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친구 같은 값? 그러니까 선사나 항공사는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형님, 선배님이면은 콘솔사는 친구는 돼요. 친근해. 서로 실제로 반말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반말도 해도 되고 굉장히 친절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가끔은 제가 사줄 때도 있고 그쪽에서 사줄 때도 있고 동등해요. 어느 정도 포딩이나.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한테 운임을 주긴 주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물론 포딩 회사를 영업을 많이 오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메인 콘솔사도 있잖아요. 좀 오래된데 페어콘, 그린글로브라인, MSCL, 어디 있어요? 은산, 콘솔 많잖아요. 콘솔 대한민국에 수십 개 되는데 그 콘솔사들 중에 등치가 큰 데는 정말 커요. 창고도 갖고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친구 같은 갑이에요. 그러니까 나 어려울 때,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고민이 있을 때 편하게 불러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관계를 좋게 해놓고 가는 막대할 하대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콘솔사도. 그래서 친구 같은 어떤 갑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콘솔사. 그리고 항공 콘솔사도 마찬가지고 항공 콘솔사는 약간 해상 콘솔사랑 느낌이 다른 게 약간 항공 부킹할 때 부킹 에이전시 역할을 좀 많이 해요. 사실 항공 콘솔사는. 그렇지만 해상 콘솔은 아무래도 해상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항공보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여기 해상 콘솔사는 ACL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운임도 주고 또 잘 지내놓으면 운임도 더 잘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 피드백은 엄청 좋죠. 컨테이너 이 선사보다는 카톡으로도 편하게 연락하고 그래서 저는 친구 같은 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이용을 하면은 또 저희 포딩 입장에서 운임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저희도 물량을 주서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주죠. 화주는 글쎄 절대 값이죠, 당연히. 왜냐면 이 화주를 어떻게든 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 지금 선사랑 콘솔사랑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화주는 절대 값이긴 하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주는 이 그룹에서는 다른 어떤 고객 입장이죠. 고객 입장이기 때문에 이 그룹이랑은 좀 다르게 있긴 하지만 우리 업계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화주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값을 넘어서 화주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예전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코로나를 거치고 약간 물류 시장이 어떻게 예전보다는 비용도 좀 오르고 그래도 정말 예전에는 화주들 앞에서 포딩이 쩔쩔 매고 술로 영업하고 어디 막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또 안 그런 저도 요즘 그렇게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영업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화주사들이나 어떻게 보면 전편에서 얘기했지만 급여 문제도 있어요. 그래도 푸딩 물류회사들 급여가 조금은 오르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박봉은 아니고 조금은 오르면서 그래도 화주사들이랑 대등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어떤 영업이나 업무 환경이 좀 많이 낮았다 그러나요? 그런 점도 있고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푸딩도 이상한 화주 진행 안 할 때 많습니다. 피곤하고 손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게 푸딩이 돈 벌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화주 하나 때문에 다른 화주들한테 서비스 레벨이 어떻게든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도 솔직히 과감히 영업 안 합니다. 왜냐면 여기 때문에 제 에너지가 너무 소모되고 너무 피로도가 높으면 다른 화주분들한테 제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화주는 포기해야죠. 물론 워낙 이익을 많이 남겨주고 빅화주라면 프로핏 많이 남겨주고 그럼 해야죠. 근데 그런 화주면은 제가 알아서 적응이 되고 정착을 해요. 서로 조율을 하게 되고. 근데 꼭 보면은 사이드 화주들인데도 속된 말로 진상이고 요구사항 많고 굉장히 까다로운 데는 누구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 코딩이 맨날 바뀝니다. 맨날 바뀌어요. 저처럼 영업사원 영업 가서 몇 번 견적 주고 가면 스타일 나오거든요. 그러면 못하겠으면 또 딴 데에서 영업 오면 또 한두 번 써보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면 그 담당하는 해외 영업이나 무역 쪽 담당자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한 곳을 두고 써야지만 본인들도 편하고 세팅돼 놓는 일을 가지고 몇 마디만 하면은 돌아가게끔 하는데 매번 새로운 푸딩 와서 바뀌면은 똑같은 얘기 또 하잖아요. 인수인계 하듯이.
그러니까 이 담당자도 피곤하죠. 그럼 결국은 이 해외 영업이랑 무역 쪽 담당자도 똑같이 프로딩처럼 바뀌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계속 바뀌는 거죠. 사람이 그만두고 또 새로 붙고 그만두고 새로 붙고 그런 악순환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화재사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고 신 같은 존재지만 어찌 보면 우리 업계가 이 화재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선사, 항공사, 뭐 콘솔사, 아니면 포딩, 지금 저희가 있는 포딩 영업, 물류, 그리고 화재사에서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똑같은 월급쟁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화재사나 포딩이나 물류회사나 뭐 콘솔사나 선사나 다 월급쟁이긴 하죠. 다만 이제 이 물류업에 처음 들어오는 어떤 20대나 이제 처음 취업 시장에 노크를 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데는 뭐니면 이제 선사입니다. 선사를 제일 권하고 싶고요. 선사도 좀 좋은데 뭐 당연히 현대상선 아니면 옛날에 한진 있었으면 한진이죠. 아니면 외국계나 아니면 아예 화주사 좋은 데로 가시거나 그걸 당연히 권해드리고요. 콘서트 푸딩이나 뭐 이런 데는 제일 마지막 사실은 제가 있긴 하지만 제일 마지막인 걸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공사도 괜찮습니다. 항공사 제가 얼마 전 아니죠. 꽤 오래 전에 이 화주사에서 일하던 친구가 이제 어떤 이제 국적항공인데 외국계 국적항공사예요. 저쪽 이제 이스탄불이 쏘인 나라 어딘지 아시죠? 거기서 오퍼가 왔는데 거절했대요. 그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거 왜 거절했냐고. 거기 좋은 항공사인데. 그래서 따라치면 후회했다는. 지금 어쨌든 또 잘 풀려서 딴 항공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대기업처럼 공채를 뽑지만 나머지 외국계 항공사들은 조금만 이제 지점식이라서 그런데 이제 대기업 그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큼 월급은 당연히 못 받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항공사기 때문에 뭐 복지도 괜찮고 뭐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요. 비행기 탈 수 있고 뭐 빈자리 있으면 탈 수 있고 스탠바이긴 하지만 그렇게 탈 수 있고 급여가 그렇게 높다고는 안 들었어요. 거기도 좀 짠 편이지만 그래도 포딩보다는 조금 높거나 비슷한 걸로 들었어요. 항공사 같은 경우 외국계 항공사도 외국계 항공사도 괜찮다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사나 국적상사나 아니면 외국계 항공사나 뭐 화주사 좀 괜찮. 당연히 화주사 뭐 삼성전자 그런데 뭐 땡큐죠. 삼성전자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으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하여튼 서열 뭐 굳이 말하면 서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뭐 주제가 좀 무거우셨다면 죄송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